돈 스파이크는 초범 맞습니다. 진짜 마약 스테이크면 마약을 탔으면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 쓰지. 근데 요즘에 보면 마약 스테이크, 마약 옥수수, 마약 떡볶이 뭐 이런 마약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린아이들한테 마약 떡볶이 이러면 마약은 뭐 맛있고 특별하고 이런 인식 각인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정부 당국에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쓰지 못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제재가 없는 건가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약의 어떤 특정한 이름들은 못 쓰게 했더라고요. 음식하고 이렇게 섞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돈 스파이크가 키가 190에 몸무게가 거의 100kg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체형마다 약이 들어가는 양이 다르다. 그거는 체형보다는 우리가 마시는 술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못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이 사람은 엄청 많이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약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많은 양이 들어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은 양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돈 스파이크의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그 양이 틀리다. 그리고 그 정도로 자기가 등치가 커서 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습 투약자죠. 한두 번 투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죠.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상습이다. 그거 내가 상습이에요 라고 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돈 스파이크는 통상 1회 투약량의 10배가 넘는 0.4g의 필로폰을 회당 투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0.4g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삭기인가요? 훌인가요? 삭기 0.4를 하면 블랙아웃 되죠. 이거는 105g을 산 이후에 30g을 빼면 75g 남죠. 75g을 7명한테 교부한 거 빼고 투약한 거 빼고 나머지 양을 맞추려고 0.4g씩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 횟수를 맞추려고. 출처가 나와야 되니까 마약이라는 게 내가 얼마큼 샀으면 이게 어떻게 소비됐다는 건 출처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 출처를 맞추기 위해서 0.4g씩이라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고래도 못 맞아 이만큼. 오랑우탕 정도 되면 모를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요. 고릴라, 킹콩 이런 사람은 돼요. 근데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0.4g 6칸인데 저는 죽죠. 삭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기본 1회 투약량으로 계산을 하면 횟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0.03으로 했을 때는 그 출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를 맞추려고 하니까 0.4라고 했는데 이게 나는 그냥 재판부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도 저는 신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이 없지 않을까? 재판부에서? 아, 약에 대한 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0.4g을 한 번에 투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맞춰진 것 같아요. 아니면 경찰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랜덤 채팅 어플에서 유흥업소 등 접대 여성을 공급하는 업체인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했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랜덤 채팅들 많이 하나요? 이게 엄청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왜 랜덤 채팅을 했을까? 결혼도 한 사람이 포도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 접대 여성을 공급하는 업주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약을 하고 나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은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해서 올린지 알았더니 그게 다 경찰과 관련된 사람들이 올리는 거였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 잡힌 경우가 있어요. 대상을 찾기 위해서 랜덤 채팅을 미친 듯이 수원에 만나러 갔어요. 딱 도착했는데 누구누구 맞으시죠? 손을 잡고 모텔을 딱 올라갔어요. 빨리 들어갈 생각만. 나는 X를 해야 딱 들어갔는데 여자가 저 담배 좀 사러 갔다 올게. 네. 남자 5명 들어오더라고요. 잡힌 적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실 어떤 거요? 예뻤나요?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예쁘고 말고가 저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랜덤 채팅을 보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마약을 하면 돈을 엄청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약을 사는데 구매하는 돈보다 이런 데 쓰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즐기기 위해 쓰는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니까 제가 교도소 들어갈 때였으니까 2013년도? 그때 갔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23년에 이런 행동을 하는 돈 스파이크는 초범 맞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요즘은 이거 안 하거든요. 요즘은 이거 얼치기들이나 하는 행동을 공인이잖아요. 그쵸. 공인이
이렇게 뭔가 어플을 통해서 뭐 누굴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미친 거죠. 돈 스파이크 자기 본인이 위치가 누구나 자기를 보면 얼굴도 알고 누구나 봐도 어이구 돈 스파이크야 라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채팅에 들어가서 여자를 구한다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약을 하고 그룹 섹스를 한다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게 절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해놓고선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을 하면 이렇게 미친다 이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살이 분별이 되질 않는다. 이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3월부터 수차례 였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2월부터 14번으로 늘어났다. 수사를 받고 말을 바꾼 건가요? 작업했네요. 야당이에요, 야당. 이걸 야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이제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거죠. 제보함으로써 나의 형량에 좋은 양형 자료가 되는 건데 이건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약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약을 많이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런 약을 많이 했다는 반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집행유예 처벌했을 때 약을 끊을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도 한번 해봐요. 근데 그거는 재판부의 환상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유다관계로 약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래서 뭐 약물 법원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돈 스파이크가 지금 17명을 내려서 17명이 어떤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 밑으로 또 17명이 내린 애들은 또 한 40명 50명 될 거고요. 그 밑으로 또 내린 애들은 한 200명 될 거예요. 이게 내리고 이놈이 이놈 내리고 저놈이 이놈 내리고 저놈이 또 이놈 내리고 자꾸 새끼쳐 가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병폐가 있냐면 내가 가려요.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안 내리고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안 내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별로 관계없으니까 내리고 이래요. 내려서 뭐 어떤 게 처벌이 되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야. 이번에 날 안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하고 또 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14번의 이제 투약권 중에서 5번은 보도방 여성 혹은 지인들과 투약했지만 나머지 9번은 모두 혼자 한 거. 혼자 제 과네요. 저도 혼자 하고. 어떤 과인데요? 왜 혼자예요? 저는 여자들이랑 약을 안 했어요. 여자랑 약을 안 했다. 그럼요. 저는 이제 약을 하면 이제 혼자 하고 뭐 하죠, 근데? 이게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네. 딸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럼 9번 정도는 그러지 않았을까? 뭐 내가 보진 못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혼자 뭐 할 거야? 보통 음란물을 본다든지 네. 다른 건 얘기하지 않죠. 아니요, 돈 스파이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음란물을 보고 자, 그리고 보도방 종업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적이 있다라는 작업 당한 거죠, 그러니까 돈 스파이크도.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적으로 돈스파이크의 소재를 호텔에서 발견을 했고 발견될 당시 때는 여성 한 명이 투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해서 마약 반응 검사를 마쳤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 마약을 같이 하진 않고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는 뭐 우리가 왜 들어왔다 나갔을까? 그랬구나.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상상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걸로 좋았겠구나. 네, 돈스파이크는 끝까지 모두 연예계 종사자가 아닌 지인이거나 보도방 여성의 의리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가까운 사람은 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야. 근데 연예인으로서 마약을 하다가 연예인끼리 마약을 같이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연예인 생활을 이제 평생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런 놈이다라고. 그게 약을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밥줄이 먼저다. 그 친구가 같이 마약한 연예인이 있었다면 만약에 제가 그 당사자라면 저는 작업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앞으로도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 아내를 그렇게 풍지박사를 만든다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이 자료를 찾을 때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했다. 어떤 건지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저도 분노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게. 돈스파이크 판사와 동기 동창 정관 변호사 고용 실형 면회. 대한민국인데